잘 들었습니다. 자,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시장은 또 좀 약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단기 랠리가 이제 끝난 것인가, 터널의 끝인가 시작인가 고민을 좀 갖게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시장의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국내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두 가지 악재가 우리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중국 베이징에서 6개월 만에 코로나 사망자가 나오면서 광저우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 재봉쇄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재봉쇄가 시작되면 국내 증시에 영향이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번 재봉쇄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 국내 증시도 침체가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악재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 위원들의 일부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을 때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10월 CPI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미국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양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2% 조정을 받았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1,653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2% 조정을 받았는데 개인이 2,440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54.7원으로 전일 대비 14.4원 상승을 했고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은 과연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매도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NC소프트와 카카오페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특이할 점은 최근까지 조정을 보였던 2차전지 셀업체인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우디의 네옴시티에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와 크래프톤,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자리 잡았는데 특징적인 점은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가 랭크되어 있지만 순매도 상위 종목에도 SK하이닉스가 랭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아마도 두 기업의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내년도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지만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 함께 내년도 감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와 크래프톤, 롯데케미칼과 현대로템, 하나솔루션과 LG이노텍이 있고요. 특징적인 점은 롯데케미칼이 1조 원대 유상증자를 발표했지만 기간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되었다는 점이 특이할 점이고요. 그리고 기간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과 LNF, SK이노베이션을 순매도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2차전지 셀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시청률이 잘 나오면서 레몽레인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때 급등 시 기간이 86억 원가량 순매도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점 보유하신 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체크하라는 거는 같이 팔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체크하시라는 얘기죠. 네. 아니, 기관 팔았다면서요. 근데 기관이 팔았다고 해서 항상 주가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다고- 계속 가져가도 돼요? 제가 그 부분에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요? 어제 워낙 많이 그 올랐거든요. 부분 코멘트 하시려고 나오신 건데요? 주가의 아니, 방향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예상은 어떻게? 아니, 왜냐면요. 네. 요즘 시장이 워낙 그 섹터별로는 약세고 개별주가 강세인데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 주식들이 어제 급등했잖아요. 레몽레인도 15% 넘게 오른 게 맞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제 이게 시장의 합리적인 움직임일까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콘텐츠 주식은 그야말로 문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뚜렷한 실적이 뭐 안 나온다는 늘 그런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인데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면 이런 급등하는 종목은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컨텐츠 주식. 그런데 오늘 또 디즈니의 CEO도 새로 온다고 하고 뭐 기대감은 높은데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청률 때문에 급등하는 경우는 제가 항상 최근에 전략으로 제시하지만 급등할 때 요즘에는 차익 실현하는 게 좋다. 차익 실현하는 게 좋고 하지만 OTT 시장은 내년도 세액 공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가 어저께도 관련 종목 한번 가지고 왔었고요. 그래서 맞아요. 시청률 때문에 급등했을 때는 일단 팔고. 네,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봐요. 합니다. 답 나오잖아요. 한 왜냐하면 번더 보유하시는 찌르면은- 분들한테 또 팔라 그러면 또 뭐 참고가 충분히 될 수 있죠. 보유하신 네. 분들은 매도의 영역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답해 주실 거면서 네. 한번 튕기셨습니다. 네. 특징 섹터 볼까요? 네, 어제 어떤 테마들이 가장 좋았습니까? 네, 어제 대부분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상승한 테마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많이 오른 테마는 해수 담수화 테마인데요. 사우디가 자국 내에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설치한다는 소식에 국내 수처리 기업들을 연쇄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피코그램, 유보텍, 웰크론 한텍, 시노펙스도 함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5G와 6G 테마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 설치에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초강수를 꺼내들면서 KMW와 솔리드 그리고 HFR 등 5G 종목들이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OTT 테마는 레몽레인을 필두로 A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리 중앙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테마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제주 맥주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치킨 및 주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 종목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 충전기 테마도 많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국내에는 언론 보도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인도에서 USB-C 타입 표준화를 확정하면서 관련 종목인 신화콘텍과 JNTC가 어제 국내 증시 하락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소식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반도체 뉴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네. 제목은 애플이 중국산 낸드를 포기하고 2023년도부터는 삼성 제품을 산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은 미국이 중국 기술 업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YMTC를 12월 초에 미국의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애플은 결국에는 2023년도부터 삼성의 낸드 플래시를 매수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삼성전자는 향후 판매 확대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 소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법을 포함해서 최근에 중국의 기술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설비 장비를 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를 25%까지 받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반도체법을 통해서 중국 공장에 있는 그 중국 공장에 설비 투자를 못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풀어야 될 숙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득이지만 향후에는 이해 득실을 계속 따져가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 11월 8일 날에 제가 낸드 고단화 수혜주로 가지고 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닝 머티리얼즈가 있겠고요. 그리고 SIC 링을 제조하는 TCK가 있겠고 그리고 반도체 증착 장비를 제조하는 테스 그리고 스크러버와 칠러를 제조하는 유니센 그리고 PR 스트립과 클리닝 장비를 공급하는 PSK가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련님께서 매니저님 말씀 듣더니 결국 반도체는 삼성 밸류체인 플러스 미국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소부장이 답이군요. 라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감산 정책을 발표한 하이닉스보다는 감산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아무래도 더 부각받을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업황이 안 좋을 때 투자를 늘려서 오히려 초격차 전략을 세우죠. 오늘 관심 종목은 뭡니까 그럼?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PSK 가지고 왔습니다. 네. PSK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서 4개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PR 스트립과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 NHM 스트립, 그리고 베벌 엣지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큽니다. 30%에서 40%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가 매출 비중 15%를 차지하면서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크고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론과 인텔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PR 스트립이 어떤 거냐면 식각 공정을 마친 후에 남아있는 포토레지스트, 즉 감광액을 제거하는 애싱 장비를 말합니다. 현재 PR 스트립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높아서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다양하게 쓰이는데 현재 PR 스트립 글로벌 점유율은 PSK가 점유율 42%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신제품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NHM 스트립이라고 낸드 제조 공정에만 사용이 되는데 낸드가 고단화되면서 하드 마스크와 PR 포토레지스트를 함께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후로 마이크론에 2019년도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NHM 스트립 같은 경우는 마진율도 좋아서 향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도 납품이 확대될 경우에는 매출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 3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4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4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그렇듯이 올해까지는 아마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객사들의 재고 이슈 문제로 인해서 실적이 다소 둔화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PSK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차트를 보시면 올해부터 계속 반도체 업황이 둔화되면서 추세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11월 달부터 기관들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매수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 불안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3차 매수 분할해서 하셔야 되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까지 짧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SK입니다. 오늘 돈이 보인 뉴스가 2개 더 있어서 서둘러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다음 뉴스는 독감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계속되는 감기약 수급난으로 독감 관련 업체들의 생산 공장 가동률이 1년 내내 100%를 상회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대원제약이 3분기 생산 실적이 목표 대비 154% 초과 달성했고 동아제약도 판피린의 라인 가동률이 127%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판피린 같은 경우는 3분기 누적 생산량이 이미 2021년도 누적 생산량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일제약 같은 경우는 브루펜 시럽의 3분기 누적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4.8배 증가했고 동아약품도 판콜의 원료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수혜주를 받을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콜대원의 대원제약이 있겠고요. 그리고 판피렌에는 동아소시오홀딩스, 그리고 브루펜정에는 삼일제약, 판콜에는 동아약품이 있겠고, 그리고 독감 백신 쪽에는 녹십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은 뭡니까? 이 가운데 탑픽 종목으로는 대원제약 가지고 왔습니다. 대원제약의 주요 제품은 펠루피라고 해서 해열 진통제고요. 그리고 진해 거담제인 코데온이 주요 제품인데 최근에 코로나 및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수급도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코데온 포르테와 코데온 S 같은 경우는 2022년 3분기 생산 실적이 이미 전년 동기 대비 9.7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부분은 실적으로도 이어졌는데요. 3분기 매출액은 1,222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46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액만 따지더라도 2021년 전체 매출액을 초과했습니다. 즉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분기는 계절적 성수기도 있고 독감 환자가 늘어나면서 호흡기 제품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4분기 매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늘어나긴 하겠지만 3분기 대비로는 소폭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인센티브 문제도 있고 R&D 비용도 반영되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 대비는 소폭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독감 때문에 이 네. 회사의 매출이 4분기에 실적이 확 좋아지는 거라면 그동안 계속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매년 네. 11월 이제 네. 연말에는 차트를 봤더니 일단 적어도 작년에는 12월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020년도 뭐 소폭 올랐어요. 그런데 그 이전을 보면은 이런 흐름이 계속 연속적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계절적인 수혜를 그렇다면 매년 받는 회사고 이맘때 되면 대원제약을 사라.
이런 전략을 늘 피력하십니까? 주가 밴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네,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월봉 차트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대원제약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5,000원에서 22,500원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그 도중에 2020년도 코로나 발병 이후에는 호흡기 질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 차례 3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15,000원에서 22,500원까지 밴드 구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17,650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밴드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실적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상승 여력은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게다가 4분기 성수기를 맞이해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목표가는 기존 밴드 상단보다 조금 아래 19,000원 정도로 짧게 보겠습니다. 19,500원까지 보겠습니다. 짧게 보고 조정 시 추가 매수하면서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는 계속 매집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대원제약의 콜대원은 특히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상당히 네. 선호하는 약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수요가 엄청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여동생이 미국에 사는데 이걸 사서 굳이 미국에 보냈습니다. 미국의 그 좋은 약보다도 콜대원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저희가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은 관계로 풍력 중에서 삼강 MNT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딱 네. 두 마디로 이 종목이 왜 좋다? 삼강 MN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상 풍력 그 하부 이거? 구조물에서 우리나라 탑픽이고요. 탑픽이고? 네, 그리고 지금 3분기 수주 잔고만 해도 1.5조 원에 달하고요. 3분기 잔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실적 좋다. 네. 그리고 50만 평 규모의 초대형 해양 구조물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대 매출이 3조에서 4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강 MNT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보여집니다. 네, 가격대는 괜찮겠습니까? 가볍게요? 가격대요? 가격대. 예. 네. 지금 가격대도 매수 가능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조정 시 추가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1차 매수하시고 만약 21선까지 조정이 보여진다면 2차 매수하시면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무난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강 MNT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돈이 보이는 뉴스를 통해서 개별주 장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